네, 혜승. 희선이. 오케이. 빗자루를 찾으러 들어가. 돼지의 여신. 인삼인가요? 뭐 하는 거예요? 이걸 뇌물. 어머나, 명언이시다. 들러리였어요. 코스 아시죠? 엄마? 촬영 중입니다. 비가 정말 많이 오는데 막걸리 안 줘요? 파전은 언제 나오죠? 비가 오면 대박 난다고? 그래서 이렇게 대박이 났나 봐요. 화이팅! 이 자리에 오신 걸 후회하지 않게 제가 아주 큰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블랙의 신부 연출을 맡은 김정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서희승 역할을 맡은 김희선입니다. 이영주 역할을 맡은 이현욱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진유의 역을 맡은 정유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석진 역을 맡은 박준이에요. 최유선 역할을 맡은 차주연입니다. 와. 진유이와 서혜승의 첫 서막? 대표님, 안녕하셨어요? 아, 진유희 변호사님. 도자기 고려청자. 내 거! 너무 한 번에 깨끗하게 정말 와장창. 하편이 너무 예쁘게 튀었어. 스파링하게 되면 종을 치잖아요. 그 시작의 서막이라고 사실 좀 생각했던 씬이에요. 불안해서 무술 감독도 불렀어요. 맞아. 아, 저게 하나는- 무술이었나요? 제가 몰랐네요. 한 3개 정도를 준비했었는데 김희선 씨가 너무 완벽하게 한 번에 잘했어요. 가격이 어떻게 되죠? 최고의 퀄리티 있는 도자기를 구하느라고 한 2달 걸렸어요. 와. 비싼 거는 이렇게 나와 가격 미정. 그냥 주세요. 대본상에서는 최유선 대표님이 오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감독님, 이거는 고객 관리 차원이나 최유선 대표의 캐릭으로서 제가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라는데 그때 혜승님이 너무 좋은 것 같아. 라는 얘기를 했고 괜찮다. 혜승을 잡아주는 거에 대한 게 이 3명의 시작이 잘 보였던 씬입니다. 지금 대표님은 안쪽에 들어간 게 빗자루를 찾으러 들어가. 분노를 4kg. 결혼은 비즈니스입니다. 이 작품의 어떤 키워드가 되는 연설인 것 같아요. 아주 어떤 중요한 최유선 대표가 제일 명확하게 보이는 씬 중에 하나였어요. 제일 카리스마 있고 결혼정보 회사의 렉스를 제일 표현해 줄 수 있는 저런 대사를 또 부담스럽게 표현하지 않고 나는 실제로 저 김희선은 최유선 대표 저렇게 말할 때 약간 혹했어. 다음 생엔 저렇게도 한번 사랑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공감 갔어. 조건이 좋은 사람에게서 사랑을 찾으십시오. 진짜 결혼정보회사 대표님 마인드를 갖고 하시는 것 같았어. 잘 보면 혜승이가 약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유선이가 가끔 던지는 한마디가 있거든요. 죽여버리고 싶을 만큼 그 사람이 미워요. 두려운 존재가 되시면 됩니다. 근데 그 한마디가 굉장히 혜승이가 앞날을 볼 수 있는 어떤 키워드가 있어요. 그럼 사랑해보세요. 당신의 그 욕망과 탐욕을. 대표님. 또 만나네요. 이러다 정들겠어요. 되게 반가웠어요. 해상 스토커라고. 저렇게 여자들이 속내를 숨긴 채 대화하는 걸 보면 무슨 일이시죠? 섬뜩섬뜩할 때가 있어요. 진심이 뭘까? 저 새 여자가 또 약하진 않죠. 화장실에서 대화하는 씬이 있어요. 최유선 대표랑은 또 무슨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 것까지 내가 보고를 해야 되나요? 혜승이 진유이한테 대한 반격이 시작이다. 그 혜승이 참다가 진유이 변호사한테 한마디 멘트를 해요. 범죄자가 두려움에 떨면서 그 높은 데서 뛰어내리니? 그 전까지는 진유이 변호사한테 다 존댓말을 썼었어. 김희선 씨한테 이거 반말로 해요. 그래야지만 반격의 시작의 느낌이 명확하게 든다. 유희 씨가 표정이 변하더라고. 확 일그러지는 그런 게 있었지. 그때 감정이 정말 좋았어요. 이게 마지막 대사를 딱 치고 나가실 때. 근데 그걸 내가 존댓말로 그 높은 데서 뛰어내려요? 그 높은 데서 뛰어내려요? 진짜 다르지? 최유선은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왔을 것이고 정말 많은 관계들도 지켜와 보면서 그것을 다 이렇게 저렇게 진두지휘했던 사람 수장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것인데 딱 보면 알죠 사실. 다 꿰뚫어 보는 거야. 누가 못된 년이고. 다 손안에 있는 거야 우리가. 그래서 혜승을 보자마자 너무나 그 간절함과 절실함이 느껴졌고 그랬기 때문에 조언을 했던 것이고 누가 선의가 됐든 악의가 됐든 그것이 저한테는 그닥 중요하지 않아요. 저의 것이 중요한 사람이라. 네. 최유선 대표의 그런 캐릭터가 나왔던 것 중에 하나는 결혼정보회사 렉스라는 그 외형적인 모습을 동양적인 미도 있어야 되고 욕망이 불타오고 비밀스러움에 대한 한옥으로 하겠다라고 했을 때 배우분들 그때부터 되게 느낌적인 게 좋으신 거예요. 묘하다. 최유선이라는 느낌이 점점 더 깊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최유선 대표님이 한복을 입고 나올 줄 알았어요. 가채 써도 멋있었겠다. 부채는 들고 나올 줄 알았어요. 야, 저 가면 이거 진짜 10시간짜리다. 그래도 저 밑에를 희선 선배님의 아이디어로 깎아서 요번에 느꼈어요. 사람 인중이 중요하구나. 저희 가면이 약간 인중을 가렸었는데 말도 못하고 이렇게 돼가지고 나 이거 어떻게 만드는데 원래 처음 가면은 쓰면은 말을 못했어요. 밀착을 돼 있어가지고 창작의 고통을 느끼시면서 여기를 자르자, 인중을 드러내자. 희선 선배님 직접 다 갈아오셔가지고 밤새워서 여기 또 직접 가셔가지고 사실 눈도 이렇게 키웠죠. 눈이 앞이 안 보였었어요. 감정이 안 보이니까. 결과적으로는 다들 너무 만족해가지고. 맞아요. 아, 저 장면 저 유이가 엄청나게 준비해온 아주 준비. 아주 당황스러웠던. 저 제우스를 제가 어떻게 해서든 유진 씨는 계속 쳤거든요. 하루 종일 쳤는데 와 그때 허리가 형주 표정이 너무 네, 흘렸죠? 타투를 보여주기 위해서 인삼인가요? 꽃이에요 꽃. 혜승이는 유이를 싫어하니까 인삼. 용량도 농사만. 그러니까 가이아 최유선입니다. 원래 제 이름은 없었어요. 벼락치기로 다 뒤져가지고 대지의 여신. 그 아우라에 대한 느낌이 역시 최유선이네라는 느낌이 진짜 들었었거든요. 무대라 좀 편했어요. 익숙해서. 단상 위에 올라가시면 뭔가가 달라지세요. 성스러운 신들의 낙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시크릿 파티는 유선이 형주를 위해서 이렇게 만든 파티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계속 따이거든. 춤 한번 추시겠습니까? 다음에요. 어느 로펌에 계세요? 저희 매니저님한테 물어보세요. 이렇게 홀대받는 부자는 처음이에요. 그 부분이 되게 재밌었어요. 넌 하이브를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대사 중에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떠한 타이틀도 조건도 모두 가린 채 진실한 마음으로 대하는 사람 만나고 싶지 않으세요? 평범한 그런 일반적인 사람으로 돌아왔을 때 느끼게 해주려고 했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연기하면서 형주가 사람들한테 홀대받고 이런 거에 대한 약간 데미지는 없었던 것 같아요. 가면을 써서 내가 이런 취급을 받는구나 라는 것까지는 안 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냥 방향이 아예 달라질 것 같아서 네. 제가 이런 게 익숙하지 않아서 너무 어색하네요. 죄송해요. 저는 계속 지켜만 보는 입장이었어서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신가요? 계속 지켜봐요. 제가 어디서든 나타나가지고 바쁘지도 않은가 봐. 최우선은 가면을 쓰고 있어도 가면을 벗어도 가면을 쓴 것 같네요. 어머나 명언이시다. 유선 씨가 저기에 있는지도 몰랐어요. 막 갑자기 나타나는 거예요, 유선이. 그래서 있었어. 저 한 카트 찍으려고 7시간, 8시간을 기다리셨거든요. 프로페셔널한 게 이제 그냥 안 보고도 찍을 수 있는데 그 상황을 사실 봐야지 좀 더 진정성 있는 연기가 나오니까. 근데 대사가 안 들려서 궁금하긴 했는데. 저거 찍은 게 한 7박 8일 정도 진짜 합숙했거든요. 집을 합칠까 생각도 했어요. 진유이님이신가요? 네, 맞아요. 이영주 대표님께서 이 모델을 골라놓고 가셨습니다. 시착해보시겠습니까? 저는 이거 주얼리 쇼를 많이 했었어서 이렇게 하면서 하는 쇼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앞에서 이렇게 해야 해요. 이렇게 뭐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그 느낌을 좀 이렇게 살리고 싶었고. 너무 고마워서 어쩌죠? 뭐 별것도 아닌데요, 뭐.
받아줘서 고맙죠. 너 자수성가했다며. 네. 가짜는 표정이지? 일종의 약간 테스트 같은 개념일 수 있는데 형주는 유희가 한 발 더 나가는 거에 사실은 불쾌함을 느끼는 장면. 그렇죠. 네. 근데 연습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저 이기시려면. 그래요. 프로포즈 할 때 사용하는 게 반지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으면 받으면 이거의 의미가 뭔지는 물어봤을 것 같아. 이것 또한 유희의 욕망이 진짜 잘 보이는 씬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다 갖췄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 바로 앞에 욕망에 이제 이 형주가 이제 나를 내 진짜 거다. 좋아하는구나. 저는 여기서 급속 받은 거죠. 감정과 야망의 그 두 가지에서 조금 확인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극중 캐릭터인 미진이한테도 사실 테스트를 해봐요. 간을 많이 봤네요. 네, 술 한잔 할래요? 그랬는데 어디 가서 한잔 하실래요? 다음에요. 수가 얕아? 간잡이. 왜냐면 여자를 믿지 않으니까. 전 여자를 믿지 않습니다. 그 여자는 내 남편의 회사 동료였어요. 남편의 상간녀였죠. 상간녀요? 나 이 장면 좋아. 혜승의 두 번째 반격. 저 긴장감이 있었어. 해승의 완벽한 승이었죠, 저기서. 그 여자는 이미 대본을 봤는데도 지금이야. 그래, 지금이야. 진유희 변호사님. 순차적으로 점점 정말 게이지가 쌓이다가 이 혜승이랑 붙었을 때 나 어떡하지? 이 유희 입장으로 유희 어떡하지? 진짜 큰일 났다. 긴장을 제일 많이 했던 씬이 이 씬이었어. 그러니까 안압이 약간 높아지면 사람이 막 당황하고 이러면은 얼굴이 이렇게 피가 쏠리면서 약간 눈이 막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안압까지 보세요? 가만 보면 형주는 오렌지 주스를 마시고 있어요. 혼자. 아니 여기 어쩐 일로 반전하는 느낌으로. 모두 이렇게 업이 된 시간이었어. 파티시에가 돼가지고. 둘이 너무 재밌었는데. 블랙의 신부 파티시예요. 진짜 뭐야. 아이고 이거 참. 준호랑 형주랑 닮지 않았어요, 진짜? 네. 민지도 선배님이랑 싱크로가 있어.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 파트너를 구한다라는 형주의 약간 그런 욕망이 있었다면 준호한테 진정성 있게 하는 거를 보면서 내가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라고 약간 조금 깨달았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찰나가 형주한테는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이라면 가족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결혼을 한번 하고 나서 실패한 사람이고 다시 재혼에 대한 어떤 만남이나 이런 것들이 다시 하고 싶지 않은 인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뭐 멜로라든지 로맨스라는 것 자체가 아이를 통해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한 공감과 바라보는 시점? 이런 게 사실 달라지는 거라고 사실 생각이 들어요. 저걸로 인하여 혜승을 바라보는 눈이 형주한테도 달라지고 혜승도 형주에 대한 이미지가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준호 녀석 저렇게 환하게 웃는 거 정말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민지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이 웃으니까 이제 좀 숨이 쉬어지네요. 준호가 갑자기 급성장을 해서 나랑 키가 거의 똑같아져가지고 이 친구가 시간이 갈수록 자꾸 키가 크는 거예요. 맞아, 사춘기니까. 그래서 바로 이제 노선을 바꿨죠. 친구 같은 아빠. 네, 맞아요. 진짜로. 그래서 그냥 형 같은 아빠. 가자. 뭐 먹을래? 형주가 혜승 이렇게 잡아주는 씬이 있어요. 교감에 대한 시작, 좀 마음이 이제 오가는 상황. 근데 이제 그 안에 주된 게 이 아이들이 있다라는 게 가장 이 둘에 대한 표현을 얘기해줬던 씬이었던 것 같고, 그랬던 게 저렇게 되게 진정성 있고 이렇게 촬영을 하다가 김희선 씨가 이렇게 바를 잡고 계신데 말벌에 쏘였어요. 저 때가 그때였구나. 근데 애가 꿀벌이라 그래갖고. 안 쏘는 벌이라고 했는데 쐈더라고 이 자식이. 전 깜짝 놀랐어요 너무. 근데 어머, 손이 이만해졌더라고. 손가락이 붕대를 했는데 또 하필 그 손가락. 김희선 선배님과 그 김희선 선배님 소속사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그리고 전날 너무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배우님들 머리들이
진짜 우리 둘이 약간 달콤한 씬이잖아요. 뭐 흔들리면 잡아주고 막 이런 씬인데 둘 다 머리가 이렇게 위에. 저 옛날에 김무스 아시죠? 김무스라고 이렇게 머리 이제 모자 모양. 저런 장면이 마지막에 걸리면 참 좋아요. 진짜 맥주인가요? 네. 심지어 시원하게 해주셔서 제가 맥주를 준비를 했는데 석신 씨가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하루의 피로가 말끔히 씻겼어요, 정말. 너무 깔끔하게 맥주 광고를 찍으시더라고요. 노렸네. 지금 벌써 눈이 풀렸죠? 억지로 선볼 필요 없어요. 내가 도와줄게요. 차 교수가 원하는 사람.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나와보면 알게 될 거예요.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거. 석진이 앞으로 와서 할 수도 있는데 이제 더 이상 오면 안 된다고. 저 앞에서 하는 게 맞다라고 했던 게 이 두 분이서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붙으니까 묘한 느낌이 또 드는 거예요. 문지방에서. 참고로 차 교수는 제 아들이에요. 이 장면 저희 많이 웃었죠. 실제 유선 씨는 저보다 어립니다. 실제 유선 씨는 아니 진짜 촬영할 때 얘가 훈이가 지연이한테 엄마 이랬어. 엄마? 렉스 회원이신 두 분을 위한 첫 매칭 자리입니다. 근데 왜 날 너하고 이어주려고 한 건지 모르겠네. 석진 입장에서는 아마 알았겠죠. 이 사람이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되는지 서로 견제하지만 계속 지켜보는 것 같아요. 석진의 목적은 어쨌거나 누군가의 파괴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의 욕망이 결국에는 혜승이었다라는 걸 알게 됐다가 혜승이를 위한 게 뭘까라고 발전돼서 엔딩까지 치닫는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아마 유선이 계획을 듣고도 그래?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면 나도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으로 나갔을 것 같아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엄마? 이렇게 알게 된 거예요. 저는 이런 수들이 벌집처럼 있어요. 펼쳐지는 저희 플랜들이 벌집처럼. 벌 얘기는 전 벌 얘기 하면은 제가 심장이 벌 빨리 얘기는 아까 공식 사과가 나왔기 때문에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이제 가보려고요. 혜승을 만나서부터 계속 이제 헌신적인 사랑이나 키다리 아저씨에 대한 느낌들을 계속 가져가다 보니까 혜승이를 다시 사랑하고 어떤 것보다는 그냥 혜승이에 대한 보호 차원과 상처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내 편의 석진이잖아요. 나를 위해서 그런 것 같아. 되게 든든했어요. 저도 보면서 내가 혜승이라면 저 사람이랑 같이 있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으니까. 혹시라도 이 사람이랑 어떻게 이 사람한테 매력을 느껴서 조금이라도 마음에 상처를 받을까 봐 미리 나를 구제해 준 거 아닐까요? 요트에서 밥도 얻어먹고. 죄송하지만 마음만 받겠습니다. 호텔 엘리베이터 씬을 찍다가 배우만 저만 이렇게 타고. 내려가게 되는 경우에 그럼 이제 문이 닫혔어. 그래고 그분이랑 같이 가셨는데 아니 김희선이 마스크를 안 쓰고 인기가는 저 여자 이분이 아니야. 그래서 제가 괜히 찔려갖고 촬영 중입니다. 드레스 예쁘네요. 감사해요. 저 장면에서 저는 정말 힘들었어요. 저는 갑자기 아버님한테 혜승이와 결혼하겠습니다 했다가 갑자기 상황들이 펼쳐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저 입장에서는 뭐야 갑자기 뭐야 제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무슨 나중에 얘기하자. 잠깐만 그만하시죠. 꼭 할 말이 있다고 하셨어요. 여자한테 속고 계시는 거라니까요? 난 여기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내 남편이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끼고 있던 반지야. 거짓말이야. 다 모함이라고. 왜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 알아? 거짓말! 크게 당하고 이제 제대로 독해지지. 더 유이라는 캐릭터가 진화하게 되는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혜승과 형주에 대한 그 관계성에 대한 게 조금 더 밀접해질 수 있는. 이때도 또 유이의 안압이 올라가죠. 배신 당했잖아요. 아니요. 사장님은 강상무 강요에 못 이겨서 뇌물을 10억이나 바쳐야 됐어요. 저 씬 저기서 웃음이 우리가 다 터져가지고 살짝 씹혔는데 내가 터진 거야. 선배님이랑 저랑 한 번 터지면은 진짜 웃음을 못 참는데 저 때였어요. 이걸 뇌물 10억 막 이러면서. 장광 선배님께서 이 뭐 하는 거야? 이래서 나는 뭔가 했는데 그만하시죠. 서혜승 씨 오늘 제가 모신 특별한 손님이에요.
아 전날 추웠죠. 우리 배우님들 참 대단하세요. 전날 정말 추운 날이었거든요. 저희는 그래도 자켓을 입었는데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좀 얇은 드레스 같은 거 입어서 가끔 너무 춥거나 너무 더운 날 촬영하면 화면에 온도가 표시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요. 너무 억울하다. 아무렇지 않게 나오니까. 저 그 테이블에 선생님들 다 계셨거든요. 계속 지금 시장하진 않으시고요. 계속. 진실을 알려줄까? 유이 아프겠다, 아프겠어. 아우 아팠어. 너무 많이 맞아. 편집이 되고 작품으로 나왔을 때는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편한데 연기하기 정말 힘든 씬들이거든요. 여러 감정이 부딪히기 때문에. 너가 제일 힘들었다, 야. 저 진짜 힘들었어요. 양쪽에서 이 사람 고백을 하네? 얘는 맞네? 저기 어르신들이랑 막 약간 이런 느낌이어서 그런 포인트들 뭐 여러 가지들이 있어가지고 아마 그래서 엔딩 맛집에 이제 불을 지피는 어떤 K-드라마의 또 매력이 아닌가. 다음에 안 볼 거야?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이래도? 이래도? 이 자리에 오신 걸 후회하지 않게 제가 아주 큰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아 이게 이제 하이라이트. 아 씬은 저런 씬인데 되게 예쁘네요. 나는 이때 유희 표정이 너무 불쌍했어. 진짜 믿고 있는 것 같아서. 하얘갖고 또. 기자회견 해야죠. 무슨 기자회견이요? 오늘 오히려 결혼 발표할 거예요. 네? 형주 씨가 이렇게 로맨틱한 부분이 있었네요. 이 부분이 있어요. 형주 씨한테 이렇게 로맨틱한 부분이 있는지는 또 몰랐네요. 되게 드라이하게 하면서 되게 약간 보면 역으로 제가 표현을 했어요. 로맨틱한 부분이 있었네요가 아니라 이거를 약간 매기듯. 그래서 그 뒤에 눈물을 흘리거든요.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이걸 덥석 이렇게? 의심을 안 해? 제가 저기서 철석같이 믿어야 정말 그게 반전이 있는 거고 또 너도 어쩔 수 없는 욕망 덩어리구나. 네가 회사를 살리려면 나를 필요로 해서 너도 결국에는 나와 같은 사람이구나. 아 드디어 내가 이렇구나. 내가 이렇게 해서 이뤄냈구나. 그 장면 보면서 가장 그 맑았을 때 그 모습을 낯설면서도 동시에 부끄럽게 툭 꺼내놓는 느낌이 들어서 그게 되게 안쓰러웠어요. 오늘 밤 주인공답게 정말 아름답네요. 아닌 척 해야 되는데 난 표정에서 드러나서 다 준비했습니다 하는데 인상이 자꾸 써지는데 아무렇지 않은 척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그냥 무감정으로 거의 보면 입만 웃어요. 뭐 되게 예쁘네요. AI처럼. 그 되게 버티기가 힘들더라고요. 속보입니다. 유력한 대선 후보 손필영 후보자에게 혼외자가 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혼외자인 진모 씨는 대형 로펌에 재직 중인 30대 여성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형주가 되게 이벤트남인 것 같아요. 아닌 척했는데 들켰네. 형주 한 대 때렸어야지. 형주를? 저렇게 대놓고 망신을 했는데. 한 가정의 남편을 죽음으로 내밀고 그 딸과 아내까지 죽이려고 한 악마. 그 악마가 바로 이 여자 진유희입니다. 웨딩드레스를 입고 저런 표정을 짓는다는 게 너무 슬프네요. 저런 일을 당하기 너무 예쁘다. 몇 테이크를 갔었는데 악에 차서 눈물을 막 흘린 씬도 있었어요. 제일 행복한 순간에 정말 끌어내린. 좋은 일을 했는데 제가 굉장히 나빠 보이네요. 이 장면만 보면 하얀 악마 같았어요. 이때 진유의 모습이 저 모습이 딱 그 모습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고요! 이젠 행복해야 돼. 이게 반전을 좀 주고 싶었던 부분이 커요. 가장 좋아하는 씬 중에 하나고 아주 화들짝 놀랄 만한. 어떻게 보게 되면 석진의 헌신적인 사랑이기도 하지만 형주도 그에 대한 사랑을 이제 알게 됐고 진정성 있는 씬, 주인공들에 대한 어떤 해소될 수 있는 부분, 응원할 수 있는 부분. 석진이 입장에서는 혜선이를 가지려고 하는 게 저 사람을 위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든 것 같아요. 저 사람을 진짜 위하는 건 저 사람이 행복한 거다라는 명제가 성립이 되어야 감정이 좀 정리가 되더라고요. 오히려 되려 잘 됐다. 제가 드디어 행복할 수 있구나. 행복해야 돼.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되게 어려웠어요. 왜냐면 눈인사만 했는데 고맙다고 뭐 악수를 하는 것도 이상하고
그러니까 양보해줘서 고맙다. 뭐 이런 것도 이상하고. 결론적으로는 제가 아버지 되신 거는 거잖아요. 아빠! 개그 프로그램에서 빠꾸라는 훈이 형의 얼굴에 하얀색이 안 그려져 있어도 그려져 있는 것처럼 보이고 아마 형도 저한테 그럴 거예요. 저는 지금 두 빠꾸하고 결혼한. 아니 우리가 생각한 거는 브로맨스로 형이랑 저랑 팔짱 끼고 서 있기도 했었는데 그래갖고 제가 나갈까 이 생각도 했는데. 혜성 씨 들어가세요 하고 저희 팔짱 끼고 이렇게 서 있었던 적도 있었거든요. 들러리였어요. 저 들러리. 결혼해 줄래요? 되게 의아해할 수 있어요. 왜 이렇게 재력이 좋고 이런데 왜 이렇게 소소한 데서 했나. 그래서 저는 오히려 더 좋았어요. 너무 예뻐. 장모하고 딸이 더 좋아하는 거야. 그 훈이 형만의 이런 매력적인 그 벽에 기대서 싹 웃는 그 모습이 저거 버티기 쉽지 않더라고요. 자석진 멋있는 거 혼자 다 해요. 그것까지 해요. 그죠? 눈동자 안에 이 멜로에 대한 느낌이 있어요. 잠시 클로즈업 해주실래요? 보고 있어. 넷플릭스 시청자 여러분, 저희 블랙의 신부 잘 보고 계시죠? 네, 앞으로도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시즌 여기까지. 끝나신 건가요? 네, 끝났는데요. 아, 네. 정성스럽게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그만큼 좋은 결과가 저희는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여러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작품이니까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번 보셨을 분들도 계시겠지만 두 번 보면 또 다른 것들도 보이거든요. 항상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힘든 시기나 어려운 시기에 아주 재미난 작품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너무너무 많이 사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많은 사랑 보내주시고 또 그 중심엔 항상 렉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사랑 부탁드립니다. 블랙의 신부 아자. 블랙의 신부를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네. 넷플릭스 핫한.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